내부 임직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문제는 해결 다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좋아진 것 같다. HBM 만들다 보니까 D램 단품이 잠식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HBM 되면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고.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고요. 근데 그 전에 단품 D램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좀 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분기로 봤을 때 한 2분기 차이 나는 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은 현재 스펙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삼성전자는 D램의 10나노 6세대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D램의 10나노 5세대예요. 성능 차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스펙이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가격도 싸게 낸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 당연히 이건 유리하겠죠. 예. 그렇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주가 흐름 보면서 좀 소회가 어떠십니까? 약간 저는 카니발 느낌이 되게 납니다. 카니발? 오늘 한마디로 이제 저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카니발 축제요? 축제인데 축제는 항상 희생이 따르죠. 야, 예. 네.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예. 그래서 축제. 예. 네, 축제는 맞을 것 같다. 특히 뭐 아시다시피 뭐 AI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수가 2020 말부터 터졌고 그건 하이닉스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따른 실제로 예, 소위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의 교체 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돼서 기억해 보시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6년 말부터 2019년 2월까지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한 28개월 정도가 그때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0조 매출에 60조 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고요. 그때 영업이익률이 한 25%좀 넘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조 매출에 28조 원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 넘었어요. 아, 예. 그때 기억나는 게 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을 10,000명이 임직원인데 1,600명 뽑았었습니다. 16%를 뽑을 정도로. 와. 근데 저걸 봐서 그 교체 주기만 하더라도 한 2년 정도의 어떤 시간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D램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3배, 5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많고요. 네.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잠시 안 팔게요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사이클의 초기라고 좀 봐서 요즘에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소위 조정도 있긴 했었지만은 아직은 그게 좀 기다릴 때가 되지 않았나. 꼭 뭐 차트 보실 분들은 2016년 말부터 19년 정도까지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2019년부터 좀 특이하게 원래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아직 좀 코로나가 터졌었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디바이스가 넘어가면서 막 올라갔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반도체 두 회사가 사이클 끝나고 2023년에 마이너스 이익을 엄청나게 조 단위의 손실을 걷죠. 그게 이제 실제로 생산량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회사가 억지로 감산이 됐었죠. 네. 감산이 됐으니까 이 D램이나 낸드 같은 것들이 품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조기가 한 2년 정도 시작인 것 같고 AI라는 특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반도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갈 여지가 어느 정도나 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단품 가격은 지금 5배 이상 올랐으니까 아주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더 있더라도 퀀턴티라고 하는 양이 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이 이 단품 조그만 게 보통 500불 정도 하거든요. 네.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들도 이제 뭐 AI GPU 같은 인프라가 터지게 되면 여전히 고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품 가격은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이게 이제 1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다 반도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요즘에는 투자 속도가 빠르잖아요.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긴 하거든요. 정말로 이번 사이클이 10년짜리 슈퍼 사이클의 장기화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는 이제 2017년 정도니까 한 7년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게 뭐 좀 아시다시피 20몇 년 돌아가서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버블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바일 폰이 있었고요. 말하자면 이 형태가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를 깔고 인프라를 깔았고 그 몇 년 뒤, 7년 정도 뒤에가 모바일 혁명이 터져가지고 치킨 게임 끝나고 나서는 삼성전자 이익이 엄청나게 거뒀죠. 그게 이제 디바에서 생긴 거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좀 독특하게 이제 클라우드가 생긴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인프라로서 AI가 터졌죠 지금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뭐 투자자들께서나 말씀하실 때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다고 얘기한 거는 인프라는 괜찮은데 그 말씀드린 모바일폰 같은 이 디바이스가 나오자마자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정말 크게 갈 수 있냐 없느냐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7년이나 10년이나의 사이클이 온 건 좀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질문지엔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혹시 상상하시는 쫙 깔릴 만한 새로운 디바이스 네, 뭐 저도 형태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안경이 될지 예. 반지가 될지 아마도 주로 손에 장비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 쪽에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바이스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려 이제 요새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경쟁하지 않고 이제 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 DX 부분이죠. 거기에 디바이스와 테슬라는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랑 경쟁이 직접도 되겠죠. 근데 뭐 로봇 쪽이나 이쪽으로 보자면은 뭐 B2C 쪽의 어떤 가전이나 소비자도 있겠지만 B2B 쪽은 소위 제조 현장 전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예. 이쪽은 뭐 이게 자동화 90% 될 거냐 아니면 뭐 저기 샤오미처럼 다크픽터로 될 거냐, 이거는 둘째 문제긴 하지만 로봇 들여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쪽에는 일단 디바이스 쪽으로는 여전히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하긴 최근에 뭐 아마존이 그런 뭐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든지 네, 그런 계획을 내놓는 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로봇으로 쫙 깔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그럼 반론을 좀 여쭤볼게요. 그런 디바이스가 바로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글라스도 지금 하루 이틀 얘기한 게 맞아요. 아니고 뭐 맞아요. 시계도 사실 얼마나 차냐, 뭐 어느 정도에서 끊어진 상태인데 뭐 목걸이를 할지 반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디바이스가 바로 연결이 안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맞아요. 현재의 수요처만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가 정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프라나 교체 주기 자체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깔고 간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커지거나 소위 뭐 멀티플이 된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냐 없냐. 지금 이제 계속 뭐 젠슨 왕도 GTC에서 이번에 5월달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피지컬 AI 진행했었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소위 물리적 디바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저는 이제 이 낸드나 디램의 단품도 삼성전자가 좋아진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GPU라고 하는 거와 HBM은 소위 학습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소위 이제 큰 하나의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운동장이 뛰거나 달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원하는 건 낸드 프레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보를 저장해 주는 거죠. 내가 말한 걸 기억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PT 같은 거 쓰시면 어떻게 되죠? 그 정보가 그 데이터 센터에 뭐 오픈 AI나 그래서 뭐 제미나이 쪽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낸드가 필요하죠. 휘발성 되지 않는 메모리. 그 다음에가 내가 뭘 물어봐요. 그거는 뭐죠? 디램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디램이 빠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램과 낸드가 이 AI를 쓰는 소비자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 수요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 고객의 수요와 데이터 센터 맞춤형의 변경 같은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단품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카니발 얘기하는 이유는 HBM 만들다 보니까 D램 단품이 잠식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HBM 되면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고. 네네.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고요. 근데 그 전에 단품 D램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럼 삼성전자의 디램 공급 캐파는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4, 3, 2, 1. 근데 그 중에 HBM 하는 여기 한 절반, 이 정도가 이제 HBM 빠져 있고요. 하이닉스는 1 정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단품이 그래서 풍긴 거죠. 안 그래도 이 두 회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감산도 많이 했었고요. 라인 캐파 증설 안 했습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캐파는 되지 않을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의 수혜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 그리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HBM
제가 이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모셨을 때 그 당시 삼성전자가 상당히 힘든 시기였어요. 특히 HBM 쪽으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에 완전히 뒤처졌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뭐 자존심 구겼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직접 친정에 대한 이제 쓴소리도 이제 아끼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분기로 봤을 때 한 2분기 차이 나는 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은 현재 스펙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많이 이쪽에 기술 공부 요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일단은 그 D램의 원 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단품 다이가 이제 삼성전자는 D램의 10나노 6세대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D램이 10나노 5세대예요. 앞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칩 개수나 이게 성능 차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 다이가 일단 훨씬 더 성능도 빠르고 전력도 낮게 소모가 돼요. 그럼 삼성전자의 발열 문제였던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아시겠지만 HBM이 단품 다이가 있고 아래에 소위 얘기하는 로직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4나노짜리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나노 TSMC 공정을 쓰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스펙이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가격도 싸게 낸다고 얘기하죠. 보통 20% 정도 낮게 7% 정도 낮게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는 기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하고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옵티마이 최적화 당연히 이건 유리하겠죠. 예. 그렇겠지만 일단 기술적 스펙으로는 나쁘지 않고 뭐 이번에 깐부회동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바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내니까 내년도 영업이익이 60조였다가 70조로 예상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AI 이쪽에 뭐 승인 여부나 기술 여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내부 임직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문제는 해결 다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좋아진 것 같다. 이게 뭔가 좀 근본적 해결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회사는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시황도 좋아지고 갑자기 뭔가 좋아진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워낙 이제 삼성전자의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죠. 회사가 혁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HBM이 계속 성공을 못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체질이 네.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을까요? 그 말씀 주신 직원들의 반응이 바뀌었다는 거는 네. 그래도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면에서 첫 번째로는 뭐 임직원마다 다 몫이 다르겠지만 이 솔직히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저처럼 퇴직한 사람도 있지만 내부 임직원도 그렇고 저거 선배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솔직히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가 그래서 떠난 분도 있긴 하지만 남아 있는 분들이 뭐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절치부심한 경우가 있고 아시겠지만 뭐 저 경영진에서도 물론 이것들이 이제 뭐 임직원을 존중을 더하거나 이런 측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품 개발에 어떤 속도를 정확히 붙여냈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뭐 아주 어나운스 때부터 되지 않았지만 HBM3라고 하는 게 납품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요즘에. 이것들도 이제 어쨌든 1년 6개월 만이긴 하지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HBM4나 HBM 개발팀에 좀 특보를 내린다는 이런 특별 보너스라기보다는 좀 특별 어떤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격차대이나 어떤 뭐 아주 뭐 해외처럼 대단한 파격 대우나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처럼 뭐 이 연봉 뭐 보너스 인력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자존심 회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점이 좀 있었었고 근데 그거 어쨌든 성공이 됐고 근데 갑작스럽게 올해 한 3분기 이후부터 D램 단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예. 하이닉스가 지금 HBM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HBM4는 이제 3보다 뭐 50% 올린다 공급가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HBM4를 개발하는 것이 뭐 시장이 수요가 충분하니까 개발해도 가격은 다 같이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그래도 삼성전자가 성공하면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적으로 가져가던 시장의 지위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주가에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이닉스 주가 마이너스로. 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저기 뭐 JP모건 같은 거도 2027년 정도 때는 두 회사가 같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27년에는요. 38, 뭐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이크론 정도를요. 내년 정도는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HBM의 4의 기본적인 테스트를 먼저 2분기 정도 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랑 공급 요새 어떻게 할지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아직 들어보셨겠지만은 HBM4의 공급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지금은 반기로 하기로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스럽게 그 몇 개월 정도 아마도 상반기 초기일 것 같아요. 그때는 하이닉스가 먼저 승인해서 납품할 것 같은데 뭐 상반기 정도 이것부터 시기를 얘기하면 또 애매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앞서서 삼성의 어떤 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은 이 D램 다이도 기본 아까 보셨다시피 D램 다이도 SK하이닉스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쓰는 물질, 발열되는 물질이 삼성 성분이랑 똑같아요. 그게 안 좋은 거겠죠, 원래는. 그다음에 이제 로직 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자체 개발하다 그게 약간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약간 그래서 그 재설계 요구를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저희 이제 속도 잘 나옵니다 얘기했는데 그 양산품도 안 나왔고 네, 이런 거가 있는 기 때문에 뭐 물론 국가적 단위로서 마이크론이 미국에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그러니까 투벤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입장은 아닌 거고요. 아마도 이제 HBM4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근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 양산성이 거대한 삼성전자의 단가 싸움 같은 걸 봤을 때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가 한 상반기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에 삼성전자 물량을 치고 가게 되면은 독점 형태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그러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뭐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던 장비 기업들 요런 쪽은 사실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네. 덜 올랐단 말이죠. 요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소위 탑5 글로벌 장비사 아시죠? 뭐 플라이드, ASM 여기는 계속적 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실제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장비사는 좀 초기에 지금 잠깐 엄청 올랐어요. 잠깐 예. 몇 달 정도. 맞아요. 그게 이제 이 미리 사놓으시는 건 이제 다 똑똑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PO가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예상하고 사놓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내 장비사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미국하고나 글로벌 탑5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통 반도체 전체 시장의 장비 시장을 보통 $1,000억 정도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실 때 요즘에는 보통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통상적으로 막 2,000억 달러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4,000억 달러 잡습니다. 그러면 장비사랑 소재사 합쳐가지고 보통 메모리 정도 잡아요. 근데 메모리 시장이 2,000억 달러면은 D램이 1,200억 달러고 낸드가 800이거든요. 네. D램의 양하고 장비랑 비슷해요. 네. 장비 시장부터 1,200을 잡는데 그 중에 80% 정도를 해외 탑5가 다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 장비사가 그러면 이제 국내에 어떤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 올린 건 있는데 기술력이 지금 중국에 추격을 되게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려 이 중국 시장, 이게 미국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검토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약간 그 장비가 잘했어가지고 약간 뭐 협정을 잘해가지고 중국 장비 개발보다는 한국산 장비를 대체하거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외려 특히 전공정 쪽에 기술 차이가 많이 나는 장비사들은 만만치가 않은 상태고요. 외려 그 후공정 쪽에 뭐 한미반도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소위 어드밴스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장비들은 업계 대표들 만나고 그러면은 전공정은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 근데 네. 어드밴스 패키지 장비는 같은 선상이다 시작이. 네, 여기는 좀 그래서 디테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전공정 장비가 우리나라 장비가 그렇게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공정, 후공정,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 전체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그래서 저는 후공정의 어드밴스 패키지 쪽이라고 볼 수 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분이 제일 좋다. 네, 물론 뭐 거기에 대장주는 이제 한미반도체 너무 이제 됐고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제가 직접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뭐 TSMC랑 뭐가 연합이 돼서 만든 회사도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글로벌리 어려워지는 반도체 패키지 시장에서의 이런 공정 장비들을 좀 보시면 좀 갑자기 좀 확
뜨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앞서 이제 한마디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예, 초반에 많이 올라놨다가 요즘에 잠깐 이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긴 하지만 사실은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답답하긴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소부장주는 안 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증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산이란 효과를 거뒀고, 근데 이제 내년 초기 정도 또 P5 정도는 될 것 같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장비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전에, 소재주는 보통 2달 전부터 매출력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도 되게 좀 잘 봐야 된다. 저는 후공정 쪽 관련된 소재나 부품과 장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공정 쪽은 그 기간이 오더라도 실제 좀 냉정하게 보시지 않을까. 소위 이제 저는 이제 뭐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고 소위 기술력 같은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의 펀더멘털이 있냐 없냐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차트를.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 전망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파운드리 쪽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협업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돈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는 의미가 있어도 예, 일단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 퍼줄 거기 때문에 실적에는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테슬라 쪽에 지금 처음 수주했던 거 22조 원 정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제가 봐도 이익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외의 것들이 좀 더 주목이 되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서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수율 내는 방식이 달라서 삼성전자가 TSMC 수준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렵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매출이 있더라도 수율 때문에 까먹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익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지금 마이너스 2조 원 넘는 거나 이 정도까지의 매출 손실, 이익 손실은 없을 것 같긴 하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이 테슬라라는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수주가 더 들어올 거냐 말 거냐의 상황인데, 현재 그 상황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메모리 정도의 독점적인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은 늘어나고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결국에 엄청나게 뭐 TSMC처럼 좀 더 올라갈 거냐, 그건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지금은 매출이 늘어나서 좀 잠재적으로 고객 확보한 다음에 좀 더 거기에 장점 갖는 거. 장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4나노 정도 되는 거 반도체 수율은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 TSMC보다 한 2, 3년 뒤에 수율이 올라간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너무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도 삼성전자를 좀 비판적 보는 것도 있으면서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익이 바로 나고 최신품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는 레가시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요. 네. 4나노라고 하는 것이 안정되면은 이걸로 충분히 매출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익도. 근데 이제 레가시 공정의 좋은 점은 당연스럽게 투자비가 덜 들잖아요. 기존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부장 밸류체인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에서의 매출과 이익은 고정비가 줄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7년 정도 그때 그걸 기점으로 이제 이게 실제로 도약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놀란 그 소식이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제는 자국 칩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자국 칩을 쓰면 뭐 전기료를 절반을 깎아주겠다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다가 그렇죠. 이제는 신규로 지을 거면 그냥 아예 자국 칩만 쓰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그만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뭐냐면 그게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보시면 이게 딥시크라고 하는 걸 예상해 보시면 네. 딥시크의 엔지니어가 누가 잘한다고 얘기하냐면 소프트웨어 다루는 사람보다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 잘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 기술을 잘 알아서 싼 걸 쓰더라도 최저가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엔비디아랑 오픈 AI가 결합되어 있는 미국하고 딥시크나 소위 다른 형태의 LLM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뭐 H20 쓰고 이렇게 되는데도 성능 나오는 이유는 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AI하고 반도체 연결해 준 걸 최저가를 잘 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하셨던 앵커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번 인프라 깔린 다음에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깔린 다음에 쓰는 건 결국에는 낸드나 디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는 또 틀리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간단히 이제 우리도 고민해야 될 건 그럼 삼성이 갖고 있는 게 뭘까? 글로벌리 유일하게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건 여전히 되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뭐 이런 기술 같은 거 보시면은 특히 그 기술 스펙을 만들어준 제덱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PIM, 프로세스인 메모리에 대한 규격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 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점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중국의 위기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중국에 우리가 하나도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현재 뭐 GPU 26만 정도 샀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좀 치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찾아야겠다. 그것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국은 우리 앞에 전 나오신 대표님도 얘기했었는데 무서운 거 맞습니다. 아, 네. 근데 디램이나 낸드 기술로 보시면 디램은 보통 3년 뒤져 있어요. 낸드는 한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있어서 근데 한 뭐 내년 정도 때 지금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DDR4라고 해서 예전 D램이 비싸졌잖아요. 품귀되면서. 지금 DDR5가 지금 전면에 나와 있고 DDR4로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들이 만들다가 그게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근데 내년 말 정도에 아마도 DDR6라고 하는 제품이 규격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반도체 D램이 격차가 더 나게 됩니다. 중국이 3년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건 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도움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차이는 좀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삼성전자의 그 엑시노스 2600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자사 스마트폰에 얼마나 이제 탑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또 최고급 사양에는 퀄컴 걸 쓸 거다. 네, 그런 전망도 있잖아요. 엑시노스 2600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뭐 비슷하다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차이 납니다. 그래요. 엑시노스 그러니까 아시는 퀄컴의 엘리트 8 시리즈인데 거기서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이번 9월 달에 5가 나왔는데 이거 성능 못 따라갑니다. 아직. 솔직히.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삼성전자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핸드폰에 삼성 설계, 엑시노스 설계에 삼성 파운드리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요거는 저는 요 하나도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삼성 핸드폰 뭐 입사 동기들 같이 마케팅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지금 애플을 이길 기회가 됐어요. 네. 실제로. 예. 삼성이라고 하는 밸류체인이 좋은 게 핸드폰이 잘 될 수 있다면 물론 반도체만큼의 영역이 크진 않지만 애플을 어쩌면 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갑자기 고객들이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엑시노스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될 게 전략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건 뭐죠? 지금처럼 TSMC가 만들고 퀄컴 만들면 제일 안 좋은 거죠. 예. 뭐 반기별로 보통 8조 원씩 나가니까요. 그럼 그 다음 거 뭘까요? 퀄컴에 설계를 하고 삼성 TSMC, 삼성 파운드를 쓰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아주 고객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외력 B2C라고 할 수 있는 DX 부문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과 순위를 올려서 브랜드 이미지 탈피할 필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물론 생각해 보시면 얘네 제일 안 좋은 건 마이너스 8조 원이에요. 반기별로. 얘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한 4조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플러스 되겠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익률을 다 따져야겠지만 고객들은 근본적으로 엑시노스 있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무리하게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삼성전자 브랜드 파워 같은 거 봤을 때 이 애플을 이길 수 있는 AI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때문에 애플에 혁신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이 반도체 부분과 이 DX, DMS 부분에 항상 갖고 있는 여기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것들. 이것을 이번에 다른 뭐 글로벌리 아니면 고객들에게 보여줘서 명확하게 테스트하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제일 좋은 거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만약에 엑시로 쓸 거면은 제일 싸게 팔게요. 예.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건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퀄컴에 비해서 그 AP에서는 좀 밀리는 게 현실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으로는 587조 원 정도, SK 하이닉스가 431조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는데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지 이게 뭐 어떤 그 추세도 있고 다 뭐 예. 고객 그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지금 3분기 실적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되기 전에 계속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보시게 된다면 그럼 거기서 혹시라도 HBM4의 어떤 승인용 그때 나오지 않을 거겠지만 단품 가격이나 HBM3E 같은 것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나 그러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하이닉스가 독점하듯이 하진 않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지만은 뭐 아주 넘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좀 더 삼성전자 쪽의 업사이드가 기회가 좀 더 있다라는 톤이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수익률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기술이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쪽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 뭐가 더 나을까요? 네, 중국의 반도체 설계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제조, 그래서 CXMT나 양지 메모리 같은 경우 그런 쪽은 생각보다 수율이 되게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계속 투자를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는 되게 잘하는 건 맞거든요.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도 잘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이슬리콘 같은 이런 형태 회사들이나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요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게 무섭죠. 근데 제조 쪽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런 거 수율을 올리려고 치면 한국은 50% 80% 올리려거든요. 근데 중국은 50%야? 그럼 2배 더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 하는 것이 약간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쪽을 본다면 설계 쪽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업사이드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박준영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